일리아스 상권입니다. 마침내 마주친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동맹군,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쪽 군사들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며 가까워질 때 트로이 진영에서 선두에 나선 것은 파리스였습니다. 그는 누구라도 좋으니 목숨을 걸고 싸워보자고 도전하였죠. 마침 메넬라우스가 그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며 전차를 몰아 달려왔습니다. 파리스는 그를 보고는 본능적으로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로 물러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헥토르가 파리스를 질책했습니다. 사기꾼, 고자, 겁쟁이 등 모욕적인 말들로 꾸짖었고 헬레네까지 언급되었죠. 파리스는 형의 말이 사리에 맞는 말이라며 질책을 받아들이지만 헬레네를 비방하는 것은 말아달라며 전장 한복판에서 헬레네와 그의 모든 재산을 걸고 메넬라우스와 맞붙겠다고 나섰습니다. 헥토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트로이아인들의 전열을 제지하며 땅에 앉게 하였습니다. 이런 헥토르를 본 아가멤논도 그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그리스 군사들을 제지하자 싸움이 멎었습니다. 헥토르가 나서서 파리스와 메넬라우스가 결투를 해서 이기는 자가 헬레네와 재산을 가지고 집으로 가도록 하자며 확실한 약속을 맺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메넬라우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파리스를 믿지 못하니 프리아모스 왕이 직접 맹약을 맺어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스인들과 트로이인들은 고통스러운 전쟁이 중단되리라 믿고 기뻐했죠. 헥토르는 전령 둘을 보내 맹약의 제물로 가이아와 헬리오스에게 바칠 흰색 수량과 검은색 암양을 가져오게 하였고 또 프리아모스 왕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헬리오스는 태양으로서의 그의 지위 때문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고 믿었고 증인으로 헬리오스를 두고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가멤논도 탈티비오스를 시켜 맹약 때 제우스에게 바칠 양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전령의 여신 이리스는 안테노르의 며느리가 된 시누이 라오디케의 모습으로 변해 헬레네에게 갔습니다. 마침 헬레네는 방에서 하얀 천에 트로이와 그리스군의 전투를 수놓고 있었죠. 이리스는 양측이 싸움을 멈추고 전남편과 파리스가 결투를 벌릴 것이라며 전하며 헬레네에게 고향과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을 불어넣었습니다. 헬레네는 눈물을 떨구며 전쟁터가 보이는 스카이 아이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시녀 두 사람이 따랐는데 아이트라와 클리메네였죠. 테세우스의 어머니와 여동생인 이 두 사람은 오라비들이 아테네에서 헬레네를 구출할 때 포로로 잡아 몸종으로 주었고 헬레네가 파리스를 따라 트로이로 올 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스카이아이 문 위에는 이미 프리아모스와 트로이의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오랜 시간 전쟁으로 고통받을 만하다며 여신 같은 그녀의 외모를 추켜 세우거나 그래도 후환이 되지 않게 배를 타고 떠나버렸으면 좋겠다는 등의 상처가 될 말들을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프리아모스는 헬레네를 자신 옆에 앉히고 내게는 잘못이 없다. 잘못은 아카이오 이족과 피눈물 나는 이 전쟁을 보낸 신들에게 있다고 지지해주며 눈에 띄는 그리스군 장수들을 하나씩 물어봅니다. 헬레네는 품평하듯 물음에 대답해 주었죠. 아가멤논, 오디세우스, 아이아스, 이도메네우스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에 대해 묻고 대답할 때 원로 중 한 명인 안테노르가 사절단으로 온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집에서 접대해 보냈던 일을 들며 서툰 사람처럼 보였지만 말을 쏟아내자 대적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며 그와 만났던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헬레네는 그녀의 오라비인 카스트로와 폴리데오키스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자 아쉬워하기도 하였죠. 이들이 일찍 죽은지 몰랐나 봅니다. 이때 프리아모스 왕에게 전령이 나타나 결투와 맹약을 위해 벌판으로 내려오라고 전하자 그는 잠시 몸서리를 친 후 마차를 준비해 안테노르와 함께 전장으로 갔습니다. 맹약의 준비는 다 되었죠. 파리스가 이긴다면 그리스인들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떠날 것이며 메넬라우스가 이긴다면 헬레네와 그녀의 재산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쟁의 대가를 트로이가 치룰 것이며 이 맹약을 어긴다면 마지막 순간이 오도록 남아서 싸울 것이라며 양들을 잡고 포도주를 부어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약속이 맺어지자 프리아모스는 아들의 결투를 보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며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헥토르와 오디세우스는 싸울 자리를 준비하였고 이후 투구에 제비를 넣어 누가 먼저 창을 던질지 정하였습니다. 헥토르가 시선을 뒤로 한 채 투구를 흔드니 파리스의 제비가 먼저 튀어나왔죠. 파리스는 정강이 바지, 가슴 바지를 착용하고 칼을 메고 방패를 든 다음 말총으로 장식된 투구를 쓰고 창을 쥐었습니다. 메넬라우스도 이와 같이 무장을 걸쳤죠. 아까 간격을 재어둔 장소에 선 두 사람. 파리스가 먼저 창을 던졌지만 메넬라우스의 방패에 막혔습니다. 메넬라우스가 던진 창은
파리스의 방패를 꿰뚫고 가슴바지마저 뚫고 옷을 찢어놓았지만 파리스는 몸을 틀어 죽음을 피했습니다. 메넬라우스가 달려들어 칼로 내려쳤지만 투구 덮개에 맞았고 칼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죠. 메넬라우스는 파리스의 말총 장식을 붙잡아 그리스군 사이로 끌고 갔습니다. 투구의 가죽끈이 목을 짓눌러 위험해지자 아프로디테가 끈을 잘라버렸고 메넬라우스의 손에는 투구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창을 들고 찌르려 하였으나 갑자기 짙은 안개로 뒤덮였고 파리스는 사라졌습니다. 아프로디테가 가로채어 그를 트로이성 안의 침실에 내려놓았죠. 여신은 노파로 변해 헬레네를 부르러 갔습니다. 파리스가 침실에서 찾는다고 전하자 헬레네는 노파의 목성과 가슴, 눈부신 눈동자를 보고 여신임을 알아채었죠. 그녀는 여신에게 도대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되물으며 차라리 여신이 파리스를 아내나 하녀처럼 평생 보살피라며 트로이 여인들의 비난과 욕을 받을 일이라며 파리스와 잠자리에 들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가 화를 내며 협박하자 헬레네는 겁이 나서 트로이 여인들에게 들키지 않게 집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결투의 결과를 두고 티격거리기도 했지만 침대로 향했죠. 갑작스런 러브씬은 뜬금없는 장면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대결에서 승자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두 사람 중 결투의 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전투만 보면 메넬라우스가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원인인 헬레네를 차지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파리스입니다. 과연 누가 이긴 걸까요? 개인적으로 이런 구도를 보여주는 작가 호메로스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한편 메넬라우스는 사람들 사이에서 파리스를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했고 아가멤논은 메넬라우스의 승리가 명백하니 약속을 지키라며 트로이를 압박하였죠. 트로이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다음 건 기대해주세요.